두통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겪는 매우 흔한 증상 중에 하나죠. 전 세계 인류의 80% 이상이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의 두통을 경험한다고 하고요. 심지어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의 문서에서도 두통에 대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오래된 질환입니다. 두통은 왜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두통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보성한의원 이만희 원장을 모시고요. 두통의 여러 원인과 증상,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척척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척척 박사님, 저 초등학교 때 이후로 원장님께 처음 써보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요 명칭, 요 별칭 마음에 드십니까? 아, 네, 마음에 듭니다. 뭘 여쭤보든지 다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어봤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해 오겠습니다. 파이팅! 오늘 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사실 두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동안 한두 번 이상은 꼭 경험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두통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떤가요? 많으신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있나요? 과거에는 이제 진통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고령화가 되고 이제 약물의 남용에 대한 어떤 경각심 이런 것이 있으면서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두통을 치료했으면 하는 그런 이제 분들이 계셔서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 한의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오늘 그 약물 남용에 대한 이야기나 뭐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두통을 치료하나 이런 이야기 좀 자세히 해볼 텐데 사실 두통을 한의학 쪽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왜 두통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이게 혈관이 잘못된 건지, 뭐 두개골이 문제가 있는 건지, 진짜 뇌에 문제가 있는 건지, 왜 두통이 옵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머리 쪽에 있는 어떤 내 몸의 한 부위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걸 해소해줘라고 몸에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뇌는 굉장히 그 복잡한 부위이기도 하고 전신을 컨트롤하는 타워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워도 아프다고 하고 더워도 아프다고 하고 남아도 아프다고 하고 부족해도 아프다고 합니다. 예민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인을 잘 줄수록 사실은 빠르게 대처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금세 해결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한방의 역사가 길다 보니까 두통에 대한 분류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27종 두통, 부위별 두통, 뭐 계절별 두통, 무슨 두통, 원인별 두통 뭐 많습니다만 그걸 전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이제 흔히 발생하는 두통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외부에서 내 몸에 침투한 어떤 원인이 주는 원인, 그러니까 외감 두통이라고 하고요. 내상 두통이라고 해서 내부의 문제가 두통을 유발하는 것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 제일 좋겠고요. 양방적으로는 이제 1차성 두통, 2차성 두통 이런 이제 개념으로 또 구분하기도 하고 또 부위별로 나눠서 또 구분하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일단 가장 좋게 두통을 나누는 게 이제 외감 두통과 내상 두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감 두통은 어떤 거예요? 외감 두통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감기 걸리면 머리 아프죠. 그렇죠. 코로나 후유증으로도 머리 아프고요. 또는 에어컨 바람을 쐬도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머리가 아프고.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많은 게 스트레스성 긴장성 맞아요. 두통이기 때문이고요. 이제 그런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것을 대부분 이제 외감형 두통이라고 하고 내상형 두통이라는 것은 이제 오장육부의 기능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질환별, 이제 2차성 두통과 비슷합니다. 어떤 이제 뇌종양, 뇌출혈, 기타 어떤 뇌질환, 녹내장 등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두통도 결국은 내상형 두통, 내장의 어떤 문제로 생기는 두통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진짜 두통, 이 머리 아픈 게 굉장히 총체적으로 다른 질환들하고 연관이 좀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눈이 어디가 좀 아파도 머리가 같이 아프고요. 그렇죠. 어디 소화가 잘 안 돼도 머리가 같이 아프고요. 네. 어디 목 뒤가 좀 뻐근하고 이렇게 등 어디가 좀 쑤셔도 머리가 같이 아프고요. 네. 왜 그런 걸까요? 뇌 때문에 그런 건가? 뭐 신경 문제인가? 뭔가 부조화가 있게 되면 네.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뇌의 호르몬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자율신경계의 컨트롤을 통해서 내장의 기능을 기량작용에 의해서 교감신경의 흥분, 부교감신경 흥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면 줄여줘야 되고 너무 늦게 뛰면 늘려줘야 되고 이런 것이 전부 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분적인 하자만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고쳐 달라는 신호로 뇌에 전달되는 것이 이제 두통 신호죠.
그러면 두통이 먼저 온 건지 아니면 네. 다른 내상들이 먼저 온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으로 구분한다면 좀 쉽습니다. 어떤 원인이 충분히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질환이 있다면 그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2차성 두통이 되겠고요. 실제 통증 자체로 구분되는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뭐 편두통이라든지 뭐 군발 두통이라든지 몇 가지 두통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원인은 모르겠고 그냥 처음에 초기 증상부터 두통으로 바로 들이닥치는 것들은 이제 두통이고 그것이 다른 수면장애라든지 다른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저는 머리가 정말 자주 아픈 편인데 소화가 잘 안 돼도 머리가 아픈 걸로 와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진통제를 그러니까 머리 아플 때 먹는 진통제를 먹었을 때 머리가 낫는데 진통제를 먹어도 머리가 이상하게 하나도 안 낫는다. 그때 소화제를 먹으면 네. 머리 아픈 게 또 낫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도대체 내가 머리 아픈 게 머리 아파서 아픈 건지 소화가 안 돼서 아픈 건지 이거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소화제를 먹어서 해결이 됐다면 소화 불량에 의한 2차성 두통이라고 봐야 되고요. 적절한 처방을 내리셨다고 봅니다. 소화가 안 됐을 때는 위장의 경직이 교감신경 흥분 상태를 유발하고 꽉 뭉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뇌에 있는 두피에 있는 근육들을 긴장시키고 그것이 땡기는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는 단순히 진통제나 이런 것을 사용해가지고 치료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 하신 대로 소화제를 써서 이제 치료하는 한방에서는 이제 습담 두통, 담음 두통이라고 구분을 하는 몸 안에 정체되어 있는 음식물을 내려줌으로써 두통을 치료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 어떤 게 원인이 됐든 그 두통은 양상의 어떤 차이를 보이진 않네요. 두통은 그냥 두통으로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아픈 통증부터 가벼운 통증,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충분히 되는 통증들이 많고요. 보통 이제 그렇게 느끼셨던 통증들은 대부분 긴장성 두통인데 그런 것들은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혀 일상생활 못하고 바깥에 출입도 못하고 우울증이 생기고 며칠 동안 아프고 뭐 한 달 이상 통증이 지속되고 이런 분들 또는 마약성 진통제를 쓰는 분들도 왕왕 있으시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통증의 양상이 전혀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부위에 따라서도 이 두통이 나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부위별 통증 어떻게 다릅니까? 많이 이제 호소하시는 유형별로 나눈다면 두정부 두통, 머리 꼭대기가 아픈 거죠. 정수리 쪽.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두통, 앞쪽이 아픈 거. 이마. 네. 그리고 반쪽이 통째로 아픈 이제 편두통. 그리고 요 관자놀이가 아픈 태양경 두통. 뭐 후두신경 쪽으로 뒤통수 쪽이 아픈 후두신경통. 또는 이제 눈 근처 요 눈썹 주위를 따라서 아픈 미릉골통. 이런 정도로 눈 구분을 빠질 합니다. 것 같다 이런 표현 쓰죠. 네. 비슷합니다. 그럼 그게 원인에 따라서 부위가 다르게 아플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보통 두정부 두통 같은 경우에는 찬바람에 많이 노출이 됐다든지 기운이 없을 때 나타나는 두통이고요. 미릉고통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군발형 두통에도 나타나고 축농증, 비염의 후유증으로도 나타나게 되고요. 또 이제 전두엽 쪽에 있는 통증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나 혈압의 증가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양쪽 태양열 두통이라는 것은 관자놀이? 가장 흔한 두통인데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타나는 두통이 주로 이제 관자놀이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한의학적으로 두통이라는 것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좀 이렇게 쭉 찾아봤어요. 이 네. 녹색 창을 통해서 찾아봤더니 어혈 이야기도 나오던데 네. 그건 뭔가요? 쉽게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혈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혈관성 두통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타박에 의해서 나타난다든지 또 이제 한방에서는 그런 범주에 중풍도 집어넣습니다. 결국 뇌에 이제 어떤 출혈, 뭐 경색 이런 것들은 결국 터지던 막히던 전부 이제 피가 굳은 거잖아요. 그것을 어혈이라고 합니다. 뭔가 충격을 받아서 안에 출혈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뭐 혈압이 상승해서 그 안에 뭔가 이렇게 피가 뭉치거나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아플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이라는 것을 앞서 양방에선 그렇게 나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1차성 두통은 이제 1차 처음부터 두통으로만 온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특정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두 번째로 발생하는 2차성
아니고 그 2차성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이제 그 중풍, 뭐 뇌동맥류, 뇌가 꽈리처럼 되는 또는 뇌에 혈관이 터지는 뇌동맥 박리 또는 뇌종양 많이 들어보신 것들 있잖아요. 또는 이제 녹내장 어떤 특정 질환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2차성. 원인은 모르겠지만 뭔가 내 몸에서 뇌야 일 좀 해줘라고 자극을 줄 때 바로 두통부터 시작하는 것은 대부분 다 1차성. 저희가 전체 환자군의 80% 이상은 다 1차성 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통이 와서 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검사를 받았을 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 다 1차성 두통이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제 거기서 약간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통 저희가 병원에 갔을 때 아무 이상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의료계에서 좀 지양이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에는 못 찾았어요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편두통의 원인, 군발성 두통의 원인 여러 가지 원인이 원인 불명. 아직 과학의 미발달로 이제 해결하지 못할 뿐이지 못 찾는 거지 정상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했을 때 정상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검사했는데 못 찾았다면 일단은 1차성 두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만성 두통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MRI, MRA 다 찍어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그럼 난 왜 머리가 아픈 걸까? 늘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떤 때 아프냐가 또 중요하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잠이 부족하거나 했을 때 그것이 뇌에 자극을 많이 주는 유형이 또 있습니다. 또 그런 것에 대부분 이제 여성이 많이 관여돼 있죠. 두통 환자가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요? 에스트로겐 문제 때문인데 호르몬. 네, 일반적인 편두통도 그렇고 긴장성 두통도 보통은 이제 생리가 시작되는 나이 또는 한 18세 정도부터 한 50세 폐경되는 그 시점까지 여성에게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생리 때 두통이 오잖아요. 생리를 진행할 때는 그 여성 몸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거든요. 에스트로겐이 어느 정도 그 두통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가 못하게 되면서 이제 두통이 유발되고 그런 이제 여성용 두통이 대부분 여성의 어떤 이제 생리를 진행하기 위한 혈류 순환과 관계 있고 그 혈류 순환이 뇌의 혈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통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학계에서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플 때마다 진통제를 먹어주는 거는 괜찮을까요? 아주 안 좋죠. 보통 진통제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간독성이 있다는 뭐 흔히 쓰는 무슨 레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은 그렇죠. 간독성도 있는데다가 또 이제 약물 중독성, 약물성 두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뭐 의학적으로는 10회 이상 사용했을 때 약물성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건강하게 이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두 번을 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또 이제 아주 심한 아까 말씀드린 두통들이 있잖아요. 참기 힘든 일상적으로 힘든 경우에는 몰핀 계열이라든지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뭐 굉장히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양약은 뭐 이제 제가 한의사에서 그러기도 하지만 사실 1930년대 이전에는 진통제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다 침약 이제 뜸 이런 것으로 이제 두통을 치료했고 그런 것은 약물성 두통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우선 침이나 이런 방법으로 쉽게 한번 치료를 해보셨다가 안 됐을 때 그 이후에 약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독성이 있다면 독성을 가지고 있다면 대용량을 판매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PD도 이따만한 거 갖고 있거든요. 아플 때마다 그냥 먹어요 자기가. 네, 그런 게 이제 저희 네. PD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두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두통이 너무 자주 온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용량을 그냥 마음껏 구매를 해서 네. 본인이 그냥 임의적으로 처방을 본인이 네. 스스로 해서 아프니까 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꺼내서 먹는단 말이죠. 네. 그게 문제가 된다면 네.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예 구매 자체를 차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이제 일반 의약품 기준이고 그것을 한 달에 사용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인이라면 스스로 알아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방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안 좋은지 알려주고 성인은 스스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된다면 또 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가실 때 압수 좀 해가지고 가세요 저희 PD가 좀.
그러면 궁금한 게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이것도 궁금해요. 네. 이렇게 양방에서는 그런 약을 처방을 하는데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가 되는가? 일단 제일 중요한 전통적인 방법은 침 1침 2구 3약이 있습니다. 이제 침은 이제 1차성 두통에 많이 사용하고요. 침을 쓰면 아주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고 약물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그 한의원에 가서 스트레스 받으면 뭐 이러면 아파요. 그러면 소화 안 되시면 소화제 주고 침 한 몇 개 맞으면 그럼 바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몸이 춥고 에어컨 쐬고 몸이 냉해서 뭐 이렇게 온다 그러면 뜸 뜨면 금방 좋아지는데 요새는 또 뜸들 싫어하시니까 이제 침을 해보고 침으로 안 되는 두통인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수만 가지의 약이 존재합니다. 한방에는 어떤 단순한 진통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인별 분류를 하셔서 투약을 하면 금방 치료되죠. 그러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심각한 질환의 전조 증상으로 두통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심각한 질환의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한방의 경우에는 수술은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방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두통이 왔을 때 이걸 한의사 선생님께 찾아가야 되나 아니면 일반 병원에 가야 되나 이게 고민이 되는 네.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두통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방에는 이제 한의원도 있지만 한방 병원도 있죠. 한방 병원에 이제 양의사분과 한의사분이 같이 계시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한의원도 이제 방사선이라든 지금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법적으로 되어 있듯이 여러 가지 이제 진단 기기들이 확보되면 한방에서 진단은 받고 이거는 저기 우리가 동네에서 1차 진료기관에서 큰 병원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한의원에서도 이건 치료가 필요하겠다 그런 이제 판단이 들면 대학병원이나 2차 진료기관으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한 약으로 네. 두통을 치료한다라고 하면 아플 때 먹는 두통약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평소에 먹어서 두통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약을 지어주시는 원인 거예요? 치료를 해서 증상도 없애고 재발도 안 되게 하는 거죠. 만병이 나아지겠군요. 저도 좀 찾아뵈야겠어요. 문자창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두통에 네. 있어서 고민되시는 부분을 상담을 주셨는데 일단 이미자님이 원장님 저는 명절만 되면 편두통이 나타나요. 일주일 정도 전부터 아픈 것 같은데요. 시부모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으면 괜찮아지긴 하는데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잘못 표현하고 있는 편두통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굉장히 심각한 통증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긴장성 두통이 옆머리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게 되는데 대부분이 스트레스죠. 명절이라 해도 이제 그 아무것도 음식을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해야 되고 뭐 일 바빠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주부들이 짜증나는 시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요새 명절 뭐그 음식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는 환경을 만드신다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미자님을 아는데요. 또 그렇게 못하시는 성격이어가지고 또 완벽하게 뭔가를 막 이렇게 막 1부터 100까지 쫙 해야지 이렇게 손목 막 이렇게 파스 붙이고 하시는 성격이라 그게 원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건강 잘 챙기면서 하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치아 잇몸이 아파도 두통이 올까요? 라고 안보현님 물어보셨네요. 물론입니다. 치아를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이제 안면신경마비, 구안아사라는 게 오잖아요. 이제 뇌에는 이제 척추신경 외에 12쌍의 뇌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3차 신경이 있고 크게 안면신경이 있습니다. 이제 안면신경은 얼굴을 움직이는 근육, 3차 신경은 얼굴의 감각을 이제 관리하는 이제 신경인데 요 안면신경에 잘못 자극을 주어서 통증이 오게 되기도 하고 3차 신경을 건드리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긴장형 두통을 유발하기도 이렇게 치과 치료는 3가지 정도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걸 나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병원에 안 가고 나아지게 할 수는 없어요. 두통을요? 아니면 네. 치과 질환을? 두통을요. 일단 발생을 하면은 가볍게 치과 치료 후 또는 치주 질환에 의한 통증도 침 맞으면은 일시적으로 감소가 많이 되고요. 그것이 내부에 있는 두통의 원인과 합쳐져서 두통이 심해진 것이라면 약물로 쉽게 치료가 됩니다. 아픈 부위 있잖아요. 이렇게 두통이 올 때 뭐 예를 들어서 관자놀이 쪽이 좀 아프다든가 아니면 네. 눈 부위가 좀 아프다든가 그 아픈 부위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잖아요. 보통. 네.
그게 그렇게 해서 나아지는 두통도 있긴 한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아지는 두통은 그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압이라고 하고 침 놓는 자리를 대신 눌러주는 것이 이제 지압 행위잖아요. 그 중에 아까 제가 이렇게 태양혈 두통이라고 한 관자놀이 거기가 유명한 두통 치료혈입니다. 눌러주게 되면 거기에 있는 근육이 이제 혈 순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축돼가지고 꽉 조이고 있던 근육이 이완이 되고요. 또 주변에 지나가는 림프액이나 혈액의 순환이 좀 원활해지고요. 또 이제 통증이 와가지고 신경이 바르르 할 때 눌러줌으로써 진통 효과도 있게 돼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비벼준다든지 관자놀이를 눌러준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이렇게 지압하듯이 안마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모두 두통에 도움이 되는 행위들입니다. 그렇게 해도 낫지 않는 거는 이유가 뭔가요? 증상이 심한 거죠. 아, 그걸로는 낫지 않는. 또는 2차성으로 내부에 어떤 다른 질환이 있거나 그럴 땐 그렇군요. 전문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송석용님이 이런 질문 주셨네요. 어릴 때부터 편두통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주기적으로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두통이 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약을 먹거나 살짝이라도 잠을 좀 자다 보니까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수시로 주기적으로 두통이 와서 진통제를 두통약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두통 올 때마다 두통약을 먹으면 문제가 되는지 이건 방금 말씀을 드렸고 두통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진짜 약을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자주 신경을 쓰다 보면 오는 두통이 바로 1차성 두통인가요? 여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 혼동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편두통인데 편두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박동성 통증을 느끼면서 거의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통증이고 얼굴의 절반이 다 아픕니다. 그런 통증은 아니실 거예요. 일상생활 하시면서 업무 중에 나타나신 통증은 긴장성 두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경무에 시달리시고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약물을 자꾸 사용하게 되면 10회 이상 사용하시게 되면 나중에는 그 약이 잘 듣지도 않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효력이 금방 떨어지면서 약의 효율이 부족하게 작용하면 나중에 약도 안 듣고 이제 병원에 가면 좀 센 약을 쓰게 되고 맞아요. 마약성 진통제 쓰려고 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약을 이제. 전 4종류로 바꿨어요. 아, 4번을.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근처 가까운 한방 의료기관에서 침을 한번 이용해 보신다면 2개를 같이 사용했을 때 서로의 상승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 11살이 된 아들의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늘 그렇지만 양방 약 조제를 받아 먹고 있습니다만 한방에서는 치료 방법이 다를까요? 라는 질문을 7506님이 주셨네요. 네, 그 B가 이명이죠. 음. 네. 이제 이명은 대표적으로 그 난치병에 들어가는 난청 잘 안 들리는 증상과 함께 어지럼증까지 포함해서 맞아요. 이비인후과에서 다루게 되는 뇌의 질환에 들어갑니다. 뇌와 뇌가 서로 연동되죠. 청력 신호를 뇌에서 받아야 되니까 그 두 관계에 장애가 생길 때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것의 원인이 또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서 치료하게 되면 잘 치료가 되고요. 지금 학생처럼 약을 먹어서 금방 괜찮다면 뭐 경증인 것 같고요. 잘 안 없어진다면 한방에서 치료가 되는 질환이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양방약 조제 받아서 먹고 있는데 잘 낫지 않는다면 한방의 치료를 한번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네. 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내가 55살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 해야지 머리가 안 아프고 커피를 마실 시간을 놓치면 머리를 아프다고 하는데 네. 본인은 카페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커피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라고 원호무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카페인의 효능으로도 이제 두통 완화가 있고요. 부작용으로도 또 두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카페인이 공급됐을 때 혈관이 이제 그 쭈그러들게 됩니다. 수축시키죠. 카페인은.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늘어나서 아픈 분들은 쭈그러뜨리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머리가 맑아지면서 이제 각성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런 효능이 있는 분들은 먹으면 두통이 준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반대로 혈관이 쪼여서 아픈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커피를 마셨을 때 오히려 통증이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뇌가 어떻게 부족하냐에 따라 내 혈관을 늘려줘, 줄여줘라는 이제 요구 조건에 따라 커피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호무님 아내분께서는 커피를 마셨을 때 머리가 안 아파라고 하는 거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겠네요. 도움이 되지만 네.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신 겁니다. 없이도 각성 효과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의존적으로 커피를 점점 많이 드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위장이라든지 또 그렇죠. 수면 장애를 유발한다든지 갱년기 증상을 악화시킨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치료가 가능해요? 카페인 없이도 두통이 없어지도록.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음. 두통은 가능한데 이제 카페인을 줄이는 것은 이제 본인의 의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원호무님도 아내분께서 너무 카페인에 의존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도 치료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한종혜님께서 두통 왔을 때 침 치료 받는다고 하셨는데 침을 머리에 꼽나요? 궁금하네요. 다른 일로 한의원 갔을 때 머리에 꼽는 게 신경이 쓰여서 견디기 힘들어서 두려워요라고 하셨어요. 예, 제가 두려움을 없애드리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부위가 두개골입니다. 다른 부위는 찌르면 바로 내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물론 이제 한의대 학생들이 해부학을 완벽하게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고 위험은 거의 없지만 두개골은 모르고 찌른다 하더라도 두피 밑에 두개골이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모르고 침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넘어질 때 어디 찔린다든지 선인장에 찔렸어도 실제로 두개골에서 막히거든요. 그래서 전혀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 오히려 걱정 안 하실 부위가 머리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머리에다가 뭔가를 찌른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긴 해요. 심리적인 공포죠. 네. 근데 머리에다가 한다는 거죠, 두통에서는. 보통 이제 머리는 기본으로 하고요. 어. 그런 다음에 지금 진행자분처럼 소화가 안 좋아요. 그럼 팔다리, 배 이런 데다가 이제 소화관 쪽 치료를 하고 비염이에요. 그럼 비염과 관련된 부위 쪽을 또 치료를 하고 뭐 다른 부위에 문제예요. 그럼 다른 부위 침을 이제 내과적으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최숙자님께서 모두가 관심 있어하는 건강 정보라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궁금한 게 뇌졸중도 유전이 될까요? 가끔 두통이 있을 때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친정어머님이 뇌졸중이 있으셨거든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혈압이 중요하지만 혈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지혈입니다. 죽상경화증이라든지 혈관 내벽을 좁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돼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것이기 때문에 혈압 관리와 고지혈 관리를 잘 하시고요. 또 이제 당뇨 환자들은 혈액이 슈가 때문에 끈적거려지면서 또 그런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 질환 잘 관리를 하시면서 막아주셔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약간 유전성이 있는 이제 중풍에 노출되실 수 있습니다. 뇌졸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 관련한 질환들이 사실 유전될 수 있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가족력이 있다면 더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앞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편두통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편두통을 사람들이 많이 편두통이라고 하는데 편두통이 아닐 때가 있다. 대부분 긴장성 두통을 편두통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일상생활이 가능해. 그러면 긴장성 두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짜 편두통은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요. 이렇게 뇌에서 혈관이 불끈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과 함께 바깥 출입도 거의 못하는 분들이 많고 굉장한 두통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진짜 편두통인데 이제 긴장성 두통이 옆으로 오니까 이 옆에 우리가 음식을 씹거나 뭐 할 때 이렇게 귀 위쪽에 근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처럼 생긴 그 부위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부위를 편두통이라고 이렇게 오해해서 말씀하시죠. 그렇군요. 진통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만성 두통이 되는 원인이 진통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2차성 두통 중에 여러 가지 질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약물에 의한 2차성 두통이 있거든요. 그것이 월 10회 이상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 1, 2회만 가지고도 약물 의존형으로 바뀌면서 약물성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뭐 침도 사실은 사용하지 않고 원인을 제거해서 잠을 잘 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안 됐을 때 그다음에 침 한번 사용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진통제는 한 달에 한두 번 요 정도로 이제 응용하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네요. 두통 중에서 그럼 가장 치료하기 힘든 두통이 따로 있을까요? 제일 어려운 두통은 이제 2차성 두통류가 그
원인되는 질환이 난치병일 때, 그래서 뇌종양일 때 또는 이제 다른 항암에 의한 후유증일 때, 뭐 중풍일 때, 동맥류일 때 이런 것들도 뇌수종이라든지 뭐 뇌수막염 이런 것으로도 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원인 질환 자체가 힘들어서 그런 것이고 두통의 종류 중에는 군발성 두통이라 그래서 남자들한테 많은 한 20대 남성에게 많은 두통이 있습니다. 무슨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축농증처럼 한쪽 눈 주위만 막 안 좋은 게 있거든요. 굉장히 아픕니다. 이제 그것도 안 좋고 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뇌 전체가 아픈 울끈울끈한다는 이제 편두통이 진짜 어려운 심한 두통에 또 포함이 되죠. 5403님이 최근에 백내장 수술을 했고요. 그 뒤로 안구 건조증이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눈 뒤쪽, 안쪽까지 많이 아프면서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얼굴 전체가 아플 정도로 너무 아픈데 이게 왜 아픈 걸까요? 이제 안구 건조 같은 경우에는 눈이 회전하는 과정 중에 요 눈 안쪽에 그 눈왕이라 그래서 윤활액을 분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위에서 잘 안 분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칠거칠한 토증이 이제 뇌에까지 영향을 줄 때 3차 신경이나 안면 신경에 자극을 주는 것인데 그런 것도 이제 그 인공노액을 사용해서 하는 치료와 또는 한방적으로 그 안구 건조를 치료하는 약을 쓸 때 침을 겸해서 한다면 그런 두통은 쉽게 없어집니다. 안구 건조에서는 침을 어디에 놔요? 눈에 놓나요? 예, 눈 주변에 안륜근이라는 근육이 존재하는데 그 근육을 활성화시키면서 이것이 그 탄력이 붙게 되면 혈류순환이 촉진되면서 그 누액도 잘 분비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썹 주위, 눈 밑에, 코 옆에 또는 귀 앞쪽에 여러 침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혹시 아프지 않을까요? 침이 한 1, 2mm밖에 안 들어갑니다. 실제 얼굴 쪽에는. 팔, 다리, 배 쪽에는 뭐 3cm, 5cm, 뭐 허벅지, 엉덩이는 15cm까지도 막 들어가는데 이 머리 쪽에는 대략 뭐 5mm, 3mm 뭐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두통도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2차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확연한 그 유전이 있겠고요. 또 이제 편두통도 유전성 경향을 보인다고 하고 군발성 두통도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통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편두통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또 생리통이 이제 엄마 닮아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갱년기 장애도 닮는 경우들이 있는데 완벽하게 유전적인 부분이 해석돼 있지는 않지만 관련성이 있는 두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할머니께서 두통만 오면 이렇게 머리를 꽉 쫌매는 네. 왜 예전 어르신들이 그렇게 머리에다가 뭘 쫌매셨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까? 물론 도움이 됩니다. 이제 박동 뇌압이 증가할 때도 쪼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마사지처럼 긴장형 두통일 때는 뇌에 수축하는 근육을 꽉 눌러주는 지압 효과도 있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제 과거에는 의료기관이 주변에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으니까 그쵸. 잠깐 방문해서 치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마 두통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많은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척척 박사님 역시 믿고 듣는 원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